안녕하세요. 2022년 수능 완성 세계지리 실전 모의고사 3회 문제 해설입니다. 1번 다음은 가나 국가의 지리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가는 국기만 보고는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겠죠. 이건 나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정보들을 보면은 수도의 위치를 봤더니 북이 33도, 우리나라랑 위도가 비슷하겠네요. 그리고 동경 73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 해설하면서 또는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요 경선이라 그래야 되나요? 중요하다기보다는 본초 좌우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동경 180도, 서경 180도에 해당하는 대체로 거기에 해당하는 날짜 변경선이 있고 그 중간인 동경 90도, 그 다음에 서경 90도를 이렇게 긋고서 이 경선이 어디를 지나가는지 살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경 90도는 인도의 살짝 동쪽, 방글라데시를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가 국가는 위도 경도값만 보고도 우리나라랑 위도가 비슷한데 인도 근처구나. 그런데 인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나머지 정보를 볼게요. 면적은 796,000제곱킬로미터니까 79만 제곱킬로미터. 남한보다 한 8배쯤 면적이 넓네요. 그 다음에 인구는 2억 2천만 명 정도인데, 자, 이게 핵심 정보가 되겠네요. 인도는 아니죠. 그리고 인구가 2억 명이 넘어간다. 세계에서 몇 나라 안 되거든요. 이 나라는 파키스탄이에요. 파키스탄.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는 또는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최신 데이터를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까지는 세계 인구 5위가 브라질이었는데 최근에 파키스탄이 5위가 됐거든요.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 인구 5위의 인구 대국이다. 우르두어, 그냥 그 지역에서 쓰는 언어고요. 그 다음에 모스크,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는 거. 사실은 여기 별하고 초승달을 보고서 이 국가는 이슬람교를 믿고 있구나.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요. 자, 나 역시 국기만 보고는 어느 나라인지 알긴 어려운데 수도의 위치를 봤더니 남이 33도래요. 우리나라랑 이제 절대값은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서경이 70도 정도여서 우리나라랑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면적은 75만 6천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보다 역시 한 7.5배쯤 넓네요. 그 다음에 인구는 2천만 명 정도니까 인구는 정말 많지 않네요. 그리고 크리스트교가 88.3%, 에스파냐어를 쓰고 있다. 그 다음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에 항상 대비한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근하고 지구 거의 정반대편에 있으면서 지진대에 위치한다? 이 나라는 칠레예요. 자, 물론 이 문제를 풀 때 가가 파키스탄이고 나가 칠레인지 전혀 모르더라도 정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이제 지리교사로서 문제 해설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선택지 볼게요. 1번 기억은 공간정보, 니은은 속성정보에 해당한다.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 2번 디귿에 해당하는 종교는 불교이다. 이 지역은 이슬람교죠. 이슬람교. 파키스탄. 그 다음 3번 가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낮다가 아니죠. 면적은 거의 비슷한데 인구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파키스탄이 인구 밀도가 훨씬 높아요. 그 다음 4번 나의 수도는 가의 수도보다 1월의 낮 길이가 길다. 옳은 설명이죠. 1월 달에는 북극점에서 남극점으로 갈수록 낮의 길이가 길어져요. 1월에 북극점은 극야현상, 적도는 낮의 길이가 12시간, 그 다음에 남극점 근처는 백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중요하게 물어봐서 아마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5번 가는 아시아 맞죠? 나는 유럽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에 위치해 있다. 이게 편하네.
2번 가다 지도에 대한 질문에 모두 옳게 답한 학생을 고른 것은 가는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죠. 바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나는 이드리시가 제작한 세계지도, 이슬람교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나는 메르카토르가 제작한 세계지도, 나침판을 이용한 항해를 위해서 만든 지도예요. 자, 질문을 볼게요. 가는 다보다 제작 시기가 이른가요? 옳죠. 바빌로니아 점토판 세계지도는 현재 남아있는 세계지도 가운데 가장 오래됐죠. 그 다음 가의 중심에 위치한 도시가 나의 A 지역 안에 포함되나요? 자, 바빌로니아는 오늘날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 쪽에 있는 도시였거든요. 그 다음에 나에서 A는 이제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여기 툭 튀어나와 있는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이냐 물어본 적이 있고요. 지도를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 이 원 안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도 설명이 올래요. 질문이 올래요. 답이 올래요. 그 다음 다 모두 지도의 위쪽이 북쪽인가요? 이건 당연히 아니죠. 이드리시가 제작한 세계지도는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 대답, 질문. 다에 모두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나요? 다에는 있지만 나에는 없죠. 자, 그래서 정답은 갑이 되겠네요. 3번, 다음 자료의 A, D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D는 각각 구조토, 드럼린, 선상지, 에스커 중 하나임. 이런 지도가 학년 초에 나오면 그냥 그 자체로 난도가 되게 높은데 이 지도는 북극점에서 바라본 거죠. 북극점 쪽에서. 그래서 그린란드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 보이고요. 우리나라 보이고요. 영국, 유럽 쪽은 이제 바르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구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세하게 이런 지도 설명은 이제 하진 않을 거고요. 자, 지도에 표시된 각 지점에 있는 지형을 보면은 A는 미국 서부 지역이에요. 건조 기후가 넓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보더라도 A가 선상지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B는 캐나다 북부 지역인데 뚱 모양으로 뭔가 길게 구불구불 이어져 있죠. 에스커예요. 자, 에스커는 빙하 지형에 해당하긴 하지만 빙하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빙하가 녹은 물, 융빙수가 만든 거죠. 그래서 다른 빙하 지형하고 달리 분급이 양호하다.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디귿은 드럼린이죠. 드럼린. 그 다음에 D는 이제 북극해에 있는 섬인데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죠. 패턴드 그라운드 구조토. 활동층이 냉각과 이제 융해가 냉각이 된다. 동결과 얼고 그 다음에 융해 녹는 게 되풀이되면서 만들어지는 독특한 지형이에요. 자, 보기 볼게요. A의 땅속에는 영구 동토층이 발달한다. 이건 잘못된 설명이죠. 영구 동토층은 한대 기후 대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냉대 기후 지역 중에서도 북쪽에 해당하는 고위도에 해당하는 지역에 영구 동토층이 있어요. 근데 기억은 잘못된 설명. 그 다음에 니은 B는 연 증발량이 연 강수량보다 많은 건조 기후 지역에서 잘 발달한다. 이건 아니죠. 과거에 빙하로 덮여 있었으나 지금은 이제 빙하로 덮여 있지 않은 냉대나 아니면 한대 기후 지역에 발달해요. 다음 디귿, C의 형태를 통해 빙하의 이동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자, 드럼린은 빙하가 흘러오는 상류 쪽하고 하류 쪽하고 경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숟가락을 이 수푼을 엎어놓은 모양으로 생겼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경사가 이렇게 비대칭이에요. 이때 빙하는 경사가 급한 상류 쪽에서 흘러왔다.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리을 D가 나타나는 기후 지역에서는 여름에 솔리플럭션 현상이 나타난다. 옳은 설명이죠. 여름에 활동층이 녹으면 그 안에 이제 수분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겨울 내내 쌓였던 눈이나 그런 것들이 녹아서 섞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물기를 머금은 이제 토양이 이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그게 솔리플럭션이죠.
그래서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 잘 나타나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4번. 그래프는 A, C 지역의 상대적인 기후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 다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자, 지도를 먼저 볼게요. A는 수능 완성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지역인데요. 청도죠, 칭다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온대, 동계, 건조 기후가 나타나요. 뭐 우리나라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싱가포르네요. 여기는 열대 우림 기후고요. 그 다음에 C는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에 있는 다윈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요. 자, 이제 이 문제는 역시 정답을 찾는 것도 좋고요. 뭐 오답을 골라내고 남으면 정답만 남겠죠. 자, 가를 봤더니 A가 유난히 수치가 상대적으로 엄청 크죠. B하고 C는 A하고 비교하면 뭐 5분의 1도 수치가 안 되네요. 자, 연 강수량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12월하고 2월 달에 칭다오는 당연히 강수량이 많지 않으니까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없고요. 기온의 연교차가 되겠네요. 그 다음 나하고 다는 양상이 뭐 비슷한 부분이 있죠. A가 적고 그 다음에 B하고 C는 많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연 강수량하고 12월하고 2월 강수량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느 쪽이 연 강수량이고 어느 쪽이 12월부터 2월 강수량일까? 자, 여러분들 칭다오는 겨울철에, 그러니까 이제 북반구니까 겨울철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12월부터 2월 사이에 강수량이 굉장히 적죠. 뭐 우리나라 서울,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겨울철에 강수량이 얼마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에 비해서 연 강수량은 적진 않죠. 여름철에 이제 강수가 이렇게 집중되니까. 그래서 A가 B나 C보다 훨씬 적은 게 다가 12월부터 2월 강수량이에요. 자, 12월부터 2월까지 열대 우림 기후는 그냥 연중 비가 고르게 내리니까 강수가 고르니까 뭐 강수량이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남반구에 있는 사바나 기후, 여름철에는 우기죠. 그래서 당연히 강수량이 많을 거고 12월부터 2월까지는 남반구의 여름이니까. 그래서 다가 12월부터 2월 강수량이고요. 나가 연 강수량이에요. 정답은 3번. 5번. 다음 자료의 기역 니은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원인으로 옳은 것은? 톤레사프 호수 면적 변동. 여기는 뭐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타이, 인도, 차이나 반도죠. 열대 기후인데 이제 몬순의 영향을 받아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누대의 이동. 여기는 뭐 케냐, 탄자니아 뭐 그 지역인데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이죠. 여기는 뭐 설명 읽고 그냥 곧바로 정답 체크하면 되겠죠. 난도는 낮은 문제예요. 캄보디아의 톤레사프 호수는 시기별로 호수 면적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의 누대는 12월부터 4월에 새끼를 낳아 기르고 5월이 되면 케냐 쪽으로 이동하며 12월경에 다시 탄자니아로 돌아온다. 정답은 1번이죠. 뭐 설명할 게 없네요. 6번. 다음 축제가 개최되는 지역의 기후 유형을 그림의 A2에서 고른 것은? 단 A2는 냉대 겨울 건조 기후, 냉대 수분 기후, 서한 해양성 기후, 온난 수분 기후, 지중해성 기후 중 하나임. 땡땡 글로스터셔주 브룩워스에서는 200년 전통의 치즈 롤링 축제가 열린다. 경사지에서 치즈를 굴린 후 치즈를 가장 먼저 줍는 사람이 우승하는 축제인데 우승자는 지역 특산물인 글로스터 치즈를 받을 수 있다. 글로스터셔주는 여름이 서늘하고 비교적 겨울이 온화하여 목초 조성에 유리한 기후로 낙농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치즈 롤링 축제를 통해 지역 특산물인 치즈를 알리고 있다. 서한 해양성 기후죠. CFB에 해당하네요. 자,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미만인가요? 아니요. 온대 기후 지역이니까. 그 다음 연중 강수량이 고르게 분포하나요? 예, 서한 해양성 기후의 특징이죠. 그 다음 최나널 평균 기온이 22도 이상인가요? 아니요. 여기가 CFB죠. 자, 정답은
4번. 7번. 그래프는 세 지역의 기온과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이런 그래프는 남반구인지 북반구인지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월과 7월 기온을 일단 꼼꼼하게 보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요. 자, 먼저 가를 봤더니 1월달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네요. 영하 10도는 조금 안 되고 뭐 영하 7도, 8도 뭐 그 정도쯤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월달 기온은 이렇게 봤더니 여기가 10도고 여기가 20도니까 20도쯤 기온이 올랐어요. 그리고 기온만 놓고 보면 냉대 기후가 되겠네요. 그래서 D는 일단 냉대라고만 적을게요. D라고만 적고요. 그 다음에 나는 1월 달에 영하 2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가랑 비슷하게 20도 정도로 기온이 올랐네요. 이것도 기온만 보면 일단 냉대 기후예요. 혹시라도 뭐 건조 기후가 된다면 수정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다는 1월 달에 영하 20도 밑으로 기온이 떨어졌고요. 많이 춥네요. 그 다음에 7월 달 기온이 더 높고 그러니까 북반구인데 10도를 넘지 않네요. 그러면 여기는 한대 기후인데 또 0도보다는 높으니까 툰드라 기후 지역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다는 툰드라 기후. 그 다음에 가하고 나를 봤더니요. 자, 가는 연중 강수량이 비교적 고른 편이에요. 자, 온대 기후하고 냉대 기후는 월 강수량 30mm를 기준으로 건기와 우기를 구분하거든요. 그런데 가는 전부 다 30mm를 넘죠. 그래서 건기가 없는 냉대 기후, 냉대 습윤 기후. 그에 비해서 나는 1월달, 2월달, 3월달 30mm가 안 되죠. 건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냉대 겨울 건조 기후가 되겠네요. 가는 냉대 습윤 기후 지역이고요. 자, 그래서 냉한대 기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1번 볼게요. 가에서는 순록 유목이 주로 이루어진다. 가가 아니라 다 툰드라 기후 지역이고요. 2번 나는 무수목 기후 지역에 속하며 나는 수목 기후죠. 그 다음에 지표면에 이끼류, 지유류 등이 자란다. 이거 역시 툰드라 기후 지역에 대한 설명이네요. 3번 다에는 타이가라 불리는 침엽수림이 넓게 분포한다. 당연히 잘못된 설명이죠. 툰드라에는 당연히 나무가 자라지 않으니까요. 자, 타이가는 냉대 기후 지역에 자라는 침엽수림을 말하죠. 가, 나에 해당해요. 그 다음 4번 나는 가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이건 그냥 1월달과 7월달 최하늘과 최난월의 기온만 읽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옳은 설명. 정답은 4번. 가나 다는 모두 냉대 기후 지역에 속한다. 다는 한대 기후 지역이다. 8번. 다음은 지도에 표시된 네 산맥 중 하나에 대해 20고개를 하고 있는 장면이다. 가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자, 산맥을 봤더니요.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그 다음에 로키 산맥이 있고요. 안데스 산맥이 있고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있네요. 히말라야 산맥,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은 신기 습곡 산맥,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은 고기 습곡 산맥. 한 곡에 고생대의 조산운동으로 형성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은 정답이 아니겠네요. 인카 문명의 고대 유적지가 분포합니까? 아니요. 그럼 안데스 산맥도 정답이 아니고요. 불의 고리에 위치합니까? 아니요. 그럼 로키 산맥도 아니겠네요. 그래서 여기 가에 해당하는 질문, 그러니까 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히말라야 산맥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야 되겠죠. 1번 볼게요. 두 대륙 지각이 충돌하는 곳입니까? 정답이 1번부터 있네요. 정답은 1번. 2번 두 대륙 지각이 서로 갈라지는 곳입니까? 동아프리카 지구대. 오스트레일리아 동부에 위치한 산맥입니까?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4번 판해 경계부 해저에 해구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자, 이건 물론 잘못된 설명인데요. 해구는 자,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태평양 쪽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재밌게도 북아메리카 쪽에는 해구가 없어요. 뭐 그 원인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해구는 안데스 산맥 옆에 있다. 그리고
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해구가 발달해 있어요. 그리고 이쯤에는 마리아나 해구라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깊은 해구도 있고요. 정답은 1번, 9번. 그래프는 가다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니제르, 미얀마, 핀란드 중 하나임. 자, 이제 출제를 할 때 니제르는 아프리카에 있는 저개발 국가, 그 다음에 핀란드는 선진국. 자,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대비하고요. 그 중간 성격으로 미얀마를 집어 넣었는데, 물론 이제 미얀마가 니제르보다는 인구 구조에 있어서 이제 선진국에 가깝긴 해요. 인구 변천 모형에서 좀 더 이제 진행이 되긴 했는데, 근데 사실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개발도상국이라고 부르기에도 참 조금 민망한 굉장히 가난한 나라거든요. 미얀마 대신에 타이라든지 아니면 말레이시아라든지 다른 나라도 많은데 왜 이렇게 가난한 나라를 집어 넣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출제자의 의도는 유럽은 선진국, 아프리카는 이제 저개발 국가가 많다. 그리고 아시아는 대체로 그 중간쯤이다. 어쨌든 이렇게 정형화된 어떤 그 틀로 풀라는 건데 아무튼 정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찾아볼게요. 자, 합계 출산율을 봤더니요. 1980년이나 2020년이나 낮은 다가 핀란드예요. 핀란드. 그 다음에 두 시기 모두 합계 출산율이 6명 이상으로 높은 가가 니제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80년에는 높았으나 2020년에는 2명 정도로 떨어진 나가 미얀마가 되겠네요. 가는 니제르, 나는 미얀마. 그래서 유소년 및 노년 부양비인데 유소년 부양비는 당연히 니제르가 높고 핀란드가 낮겠죠. 그래서 A가 유소년 부양비고요. 그 다음에 B가 노년 부양비예요.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나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 잘못된 설명이죠. 니제르가 제일 낮아요. 다음 2번, 나는 다보다 노령화 지수가 낮다. 옳은 설명이네요. 미얀마가 핀란드보다 노령화 지수가 낮죠. 3번, 다는 가보다 총 부양비가 높다.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죠. 자, 이제 총 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 더하기 노년 부양비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프를 보면 헷갈리기 쉽지만 여기 지금 단위가 다르죠. 여기는 120까지 있고 여기는 40까지밖에 없으니까 유소년 부양비가 독보적으로 높은 가 니제르가 총 부양비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 4번, 가는 출산 장려 정책, 다는 출산 억제 정책의 필요성이 크다. 설명 거꾸로 되어 있죠. 5번, A는 노년 부양비가 아니라 유소년 부양비, B는 유소년 부양비가 아니라 노년 부양비. 정답은 2번. 10번, 그래프는 두 식량 작물의 지역별 생산량과 수출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세계 3대 식량 작물 중 하나이고 A, B는 각각 아시아, 유럽 중 하나임. 자, 가보다는 나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대륙은 다 생산량이나 수출량이나 고만고만한데 A가 생산량이 정말 독보적이고 그 다음에 생산량하고 수출량 이렇게 봤더니 단위가 다르죠. 여기는 100만 톤이고 여기는 10만 톤이잖아요. 그래서 생산량에 비해서 수출량이 20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 이동량이 되게 적고요. 그 다음에 한 대륙이 거의 독차지하고 있는 거. 독차지라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어쨌든 한 대륙에서만 주로 생산하는 거. 나는 쌀이죠. 쌀이고요. 그리고 A가 아시아고요. 그리고 B가 당연히 유럽이 되겠죠. 그 다음 가를 봤더니요. 아메리카가 생산량 1등이에요. 아메리카는 옥수수 중심 대륙이잖아요. 가가 옥수수고요. 그 다음에 A가 아시아고 B가 유럽이었으니까 이렇게 체크하시고 이제 선택지 보면 될 것 같아요. 1번, 가는 주로 계절풍 기후 지역의 충적 평야에서 재배한다. 이건 쌀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 가는 나보다 세계 총 생산량이 많다. 옳은 설명이죠. 옥수수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밀하고
쌀은 거의 같다. 거의 같다. 뭐 밀이 조금 더 많아지긴 했는데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3번 나는 가보다 가축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다. 옥수수가 훨씬 더 많이 쓰이죠. 4번 가는 B, 나는 A의 최대 생산국이 위치한다. 옥수수 최대 생산국은 미국, 아메리카고요. 그 다음에 쌀 최대 생산국은 중국, 아시아에 위치하죠.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 다음 5번 가, 나의 기원지는 모두 아시아에 위치한다. 자, 나, 쌀은 아시아, 가, 옥수수는 라틴 아메리카, 뭐 멕시코나 안데스 산맥 일대로 알려져 있어요. 11번 그래프의 A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 하나임. 뭐 A, B, C, D를 구분하는 건 뭐 어렵지 않죠. 자, 세계 도시 인구의 지역별 비율 변화를 보면 A가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도시 인구의 절반 정도나 돼요. 그래서 A는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다 표시할게요. 아시아예요. 그 다음에 B를 보면은요. 1950년에는 아시아보다 도시 인구가 많았으나 지금은 굉장히 많이 비율이 줄었죠. 참고로 이건 그 대륙의 도시 인구가 줄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그 대륙의 도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륙도 도시 인구가 아마 증가했을 텐데 다른 대륙의 도시 인구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까 그 대륙의 도시 인구 비율이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한 거죠. 그래서 B는 유럽이에요. 유럽. 자, 그 다음에 C하고 D를 보니까 자, C, D 모두 비율이 50년에 비해서는 2020년에 증가했는데 D가 훨씬 더 큰 폭으로 그 다음에 더 높은 비율로 증가했죠. 그러니까 도시 인구 증가율이 훨씬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D가 아프리카고요. 그 다음에 C가 라틴 아메리카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뭐 그래프를 보고는 뭐 사실은 이제 이건 외우고 있겠죠. 자, 대륙별로 따졌을 때 도시화율이 제일 높은 대륙은 앵글로 아메리카. 그 다음 두 번째가 라틴 아메리카, 세 번째가 뭐 오세아니아 일단 빼고요. 이건 따로 보통 물어보니까 유럽이 라틴 아메리카보다 도시화율이 낮잖아요. 그리고 뭐 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도시화율이 제일 낮고요. 자, 그렇게 해서 구분하고 정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A는 C보다 아시아는 라틴 아메리카보다 지역의 총 면적이 넓다. 2번 B 유럽은 D 아프리카보다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낮다. 3번 C 라틴 아메리카는 B 유럽보다 1960년부터 80년의 도시 인구 증가율이 낮다가 아니라 높다. 4번 C, D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모두 최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세계 도시가 당연히 없죠. 그 다음 5번 2020년 지역별 인구는 A 아시아, D 아프리카, B 유럽, C 라틴 아메리카 순으로 많다. 옳은 설명이죠. 자, 대륙별 인구 규모는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12번 지도의 A, 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지도를 보니까요. 미국의 공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겠네요. 1번 A는 B보다 지역 내 제조업 총 생산액 중 컴퓨터 및 전자제품 생산액 비율이 낮다. 잘못된 설명이죠. A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실리콘밸리. 그 다음 2번 B는 D보다 지역 내 제조업 총 수출액 중 멕시코로의 수출액 비율이 높다. 이건 옳은 설명이죠. 일단 B하고 D를 이렇게 따지면은요, 비교하면은요, 일단 지역 내 뭐 경제 규모가 B가 훨씬 크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B는 멕시코랑 국경이 맞닿아 있잖아요. 뭐 무역이든 뭐든 이동은 기본적으로 가까운 곳하고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2번이 정답. 그 다음 3번 C는 A보다 제조업 총 생산액이 많다. 많다가 아니라 적다. 자, 이제 이것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애매할 수도 있지만, 일단 C는 러스트 벨트, 쇠퇴하는 지역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A는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뭐 첨단 산업의 대명사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3번은 틀린 설명. 참고로 A가 캘리포니아 주인데요. 인구가 한 4천만 명쯤 되고요. 우리나라 인구랑 맞먹죠.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주 하나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보다도 훨씬 커요. 4번 D는 C보다 지역 내 제조업 총 생산액 중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 생산액 비율이 높다. 잘못된 설명. 자, C는 이제 5대5 연안인데요. 여기는 이제 제철 산업 1차 금속을 비롯해서 이제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었어요. 그 대표 도시가 디트로이트. 물론 쇠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고요. D는 이제 공업의 역사가 제일 오래되고, 그래서 뭐 옛날에 이제 경공업이 발달했지만 지금은 뭐 첨단 산업으로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은 좀 미약하죠. 자, 정답은 어쨌든 2번이고요. 5번 A, B는 C, D보다 제조업 발달의 역사가 길다가 아니라 짧다죠. 13번 그림은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상대적인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는요. 튀르키예,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국가들이네요. 자, 올리브 생산량은 뭐 다른 건 잘 모르더라도 제일 많은 건 튀르키예라는 건 확실히 알겠네요. 그리고 이집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중에서는 이집트가 올리브 생산량이 더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지중해성 기후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으니까 생산량이 제일 적을 거고요. 그다음 석유 생산량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집트고요. 튀르키예는 석유 생산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대부분 수입하고 있고요. 자, 이집트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나와서 나오는 나라예요. 자, 그래서 찾아보면은요. 가가 튀르키예, 그 다음에 나가 이집트, 다가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겠네요. 선택지 볼게요. 1번 다는 나일강 하구의 삼각주가 발달하였다. 다가 아니라 이집트죠. 이집트니까 나가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가는 나보다 튀르키예는 이집트보다 2019년 대취하자 생산량이 많을 수가 없죠. 대취하자는 건조기후, 사막에서 오아시스 농업이나 관계 농업으로 재배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집트가 생산량이 더 많아요. 그 다음 3번 가는 다보다 건조기후의 분포 면적이 넓을 수가 없죠. 사우디아라비아가 국토 면적도 더 넓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부분은 사막이니까. 그 다음 4번 다는 가보다 2019년 1차 산업 생산액 비율이 높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농업에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에 비해서 튀르키예는 1차 산업의 비율이 꽤 높아요. 5번 가, 다 중 2019년 1인당 국내 총 생산은 다가 가장 많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잘 산다. 맞는 설명이죠. 석유의 힘이죠. 14번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이다. 가다 축제가 개최되는 지역을 지도에 A, D에서 고른 것은 수업 주제 몬순 아시아의 자연환경 축제가 되다. 교사 몬순 아시아의 자연환경과 관련된 축제를 소개해 볼까요? 학생 1 가 축제는 매년 4월에 열립니다. 곧 다가올 우기에 비가 충분히 내려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고 더위를 잠시나마 식히는 의미에서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즐기는 축제입니다. 자, 이 축제는 송크란 축제고요. 타이에서 열리는 축제예요. 언젠가 설명했던 것처럼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축제 단원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때는 자세히 다루었던 내용인데 그냥 지금은 우기, 건기 우기가 뚜렷하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더위를 잠시나마 식히는 의미라는 뜻에서 저위도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에서는 D가 되겠네요. D. 그 다음 학생 2. 나 축제는 매년 1월에서 2월에 개최됩니다. 축제가 열리는 지역은 고위도의 대륙 내부에 위치한다. 그러면 A 아니면 B가 되겠죠. 겨울이 길고 추운 기후 환경에서 눈과 얼음을 이용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발달했는데 이것이 얼음 등불인 빙등을 이용하는 축제로 발전했습니다. 자, 이제 이건 국제 빙설제인데
국제 빙설제. 국제적으로 얼음과 눈을 이용한 축제가 되는 거죠. 자, 하얼빈에서 열리고요. 하얼빈에서 열리고 지도에서는 B가 되겠네요. 학생 3. 다 축제는 매년 7월에 개최됩니다. 유목민의 삶에서 중요한 가축들의 성장과 풍요를 기원하며 축제 기간의 넓은 초원에서 청년들은 씨름, 말타기, 활쏘기 등을 겨루고 기마병과 전통 복식을 갖춰 입은 주민들의 행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몽골이죠. 몽골의 나담 축제예요. 몽골. 자, 그리고 정답은 D, B, A니까 4번이 되겠네요. 15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의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라는 각각 수력, 지열, 태양광, 태양열, 풍력 중 하나임. 자,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는요. 아이슬란드, 지열 발전과 수력 발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B, 영국, 풍력 발전을 많이 하죠. 대서양에서 연중 편서풍이 강하게 부니까요. 그 다음에 C는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낙차가 큰 곳이 많아서 수력 발전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D는 이탈리아, 지열 발전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도 다른 나라보다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지중해성 기후, 여름철에 고온 건조하잖아요. 자, 이걸 바탕으로 C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여기 라가 수력이고요. 그 다음 아이슬란드에서 수력 말고 지열만 있는 거니까 가는 지열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지열 발전이 D에 조금 있죠. 그래서 이탈리아에 조금 있죠. 그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비율이 높은 나는 풍력이 될 거예요. 나는 풍력. 그 다음에 다는 다른 나라는 뭐 아예 없거나 그 다음에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D, 이탈리아에서는 그래도 존재감이 확실하죠. 다가 태양광, 태양열이 돼요.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판의 경계부에 위치한 지역이 생산에 유리하다. 지열 발전, 옳은 설명이죠. 2번, 나는 일사량이 많은 지역이 개발에 유리하다. 이건 태양광, 다에 대한 이야기고요. 3번, 다는 낙차가 큰 신기조산대 지역이 생산에 유리하다. 자, 이건 수력에 대한 이야기고요. 4번, 라는 바람이 강한 해안이나 산지 지역이 생산에 유리하다. 이건 풍력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 이제 앞 글자만 쓰다가 갑자기 기호를 쓰면 안 되죠. 네, 풍력이고요. 그 다음 5번, 가는 라보다 세계 전체 에너지 생산량,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그 다음 수력이죠. 수력은 모든 신재생 에너지를 합친 것보다도 더 양이 많아요. 자, 그래서 수력이 최고죠.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는 정답은 1번. 16번. 다음 자료의 가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라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 중 하나임. 수도의 위치를 보니까요. 가는 남이 25도, 남반구에 있고요. 그 다음 동경 28도, 본초 좌우선보다는 조금 동쪽이죠. 영국이 여기 살짝 보이니까 본초 좌우선을 이렇게 그으면 남이 25도쯤 되니까 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되겠네요. 그 다음 나는 북이 6.6도 55분, 약 7도가 되겠죠. 살짝 북반구. 그 다음에 동경 79도 55분, 거의 80도죠. 그래서 인도 쪽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 동경 90도가 방글라데시를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스리랑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는 수도가 북이 9도, 역시 살짝 북쪽, 적도보다 살짝 북쪽, 근데 동경 7도 29분이죠. 나이지리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라는 북이 40도, 그 다음에 서경 3도, 에스파냐가 되겠죠. 라가 되겠네요.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경제적인 격차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카탈루냐 지방에서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는 에스파냐.
에스파냐, 라가 되겠죠. 그 다음 2번, 나는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로 인해 갈등이 나타났다. 여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가 되겠네요. 3번, 다는 북부의 이슬람교, 남부의 크리스트교를 믿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나타난다. 이슬람교와 크리스트교의 갈등, 나이지리아, 다 정답이네요. 4번, 라는 불교도인 신할리지족과 힌두교도인 타밀족 간의 갈등이 나타난다. 여기는 스리랑카, 나죠. 그 다음 5번, 가는 아프리카, 나는 아시아, 다는 아프리카에 위치한다. 5번은 설명이 잘못됐고요. 17번, 그래프는 세 가축의 국가별 사육 두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돼지, 소, 양 중 하나임. 가나 다 중에요. 가는 A 국가의 비율이 독보적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건 돼지고요. A는 중국이죠. 중국. 그 다음에 나는 인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을 보고서 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소는 브라질과 인도 1, 2등. 이건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있고요. 이란이 있고요. 건조 기후가 넓게 나타나는 나라들이죠. 물론 인도도 북서부 지역, 북부 지역으로는 건조 기후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다는 양이고요. A는 역시 중국이 되겠죠. B는 브라질, A는 중국.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먹는 것을 금기시하는 가축이다. 옳은 설명. 다, 양의 털은 모직공업의 원료로 많이 이용된다. 역시 옳은 설명. 3번, 소는 다 양보다 건조기후 지역에서 사육되는 비율이 높다가 아니라 낮다죠. 소는 사육하는 과정에서 물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그에 비해서 양은 건조나 반건조 지역에서 사육하기에 유리하죠. 4번, 세계 총 사육 두수는 소, 양, 돼지 순으로 많다. 옳은 설명. 5번, A는 중국, B는 브라질이다. 역시 옳은 설명이죠. 18번,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두 도시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는 미국 오데오 옆에 있죠. 오데오 연안에 있는데 도시 이름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그냥 미국에 있는 도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도시 이름은 시카고고요. 그 다음에 나는 브라질 남동부 해안 쪽에 있는데 자, 상파울루하고 리우데자네이루가 사실 붙어 있어요. 완전히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점을 보고서 어딘지 정확하게 알긴 조금 어려운데 그런데 시험에서 지금까지 리우데자네이루만 물어봤거든요. 물론 이제 수위 도시 물어볼 때는 상파울루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리우데자네이루만 물어봤어요. 삼바 축제 물어보기도 좋고 파벨라라고 하는 슬럼가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2010년대에 하계 올림픽이 열렸다는 거 물어보기도 좋고요. 어쨌든 나는 리우데자네이루인데 그냥 브라질에 있는 대도시구나라고 생각하고 보기를 보시면 돼요. 보기, 나에는 파벨라라는 불량주택지구가 있다. 옳은 설명. 니은, 가는 나보다 세계 500대 기업의 본사 수가 많다. 옳은 설명이죠. 나는 가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잘못된 설명. 생산자 서비스업은 고차 세계 도시일수록 더 많죠. 집중돼 있죠. 비율이 높죠. 그다음 리을, 가나 모두 해당 국가의 수위 도시이다. 둘 다 아니죠. 미국의 수위 도시는 뉴욕, 브라질의 수위 도시는 상파울루.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1번이네요. 19번. 그래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국가별 가다 자원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자원으로 옳은 것은 보기를 보면 선택지를 보면 금, 석유, 다이아몬드를 물어보고 있고요. 이건 그냥 외워서 푸는 거죠.
자, 보츠와나가 1등이다. 다이아몬드죠.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가 1등이다. 석유죠.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는 금으로 되게 유명했었어요. 아마 그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1등이었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자료를 보니까 가나가 1등이네요.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렇게 뭐 탑3 안에 들어가 있고 뭐 보츠와나가 없으니까 나는 금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20번. 지도는 아메리카에서 가다 환경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사막화, 산성비, 열대림 파괴 중 하나임. 미국의 서부 지역, 여기는 사막화. 그 다음에 미국의 동부 지역, 뭐 북동부 지역, 여기는 산성비. 그 다음에 열대기후, 열대림, 아마존강 지역에서는 당연히 열대림 파괴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래서 가, 나는 여기네요. 다가 이렇게 되겠네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선택지 볼게요. 1번 가, 사막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자,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약이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된 설명, 정답이네요. 2번 나는 열대림 파괴는 벌목과 농경지 확대가 주된 원인이다. 그렇죠.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 아니고요. 3번 다는 산성비는 건물 부식과 호수 산성화를 초래한다. 옳은 설명. 4번 아프리카의 사헬 지대에서는 사막화가 나타난다. 옳은 설명. 5번 유럽에서는 산성비가 열대림 파괴보다 잘 나타난다. 옳은 설명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 사막화를 막기 위한 국제협약은 사막화 방지 협약이죠. 정답은 1번. 자, 여기까지 해서 실전 모의고사 해설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